안녕하세요. 마인드닥터입니다. 네, 다시 사랑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되찾으려는 사랑.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집착하게 하는지, 얼마나 미련하게 한 번뿐인 인생을 다 바치게 하는지, 복수하거나 되찾으려는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 사랑인지 보려면 이 소설들을 읽고 영화를 감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는 여러 번 만들어졌으나 1939년과 1992년의 버전이 가장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992년 피크 코스민스키 감독, 랄프 파인즈와 줄리엣 비노쉬 주연의 영화를 보겠습니다. 이들 뿐이겠습니까? 참 안쓰럽고 슬픈 인간의 사랑이고 삶인 것 같습니다. 서머셋 모엄 등 많은 작가들이 인정한 세계 10대 문학 작품 중 하나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그러나 발표 당시 철저히 외면당한 소설이죠. 깨진 사랑이 칼날이 되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유엔의 상처가 성격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영국 요크셔 주의 어느 바람이 휘몰아치는 언덕의 언쇼가 저택, 딸 캐서린은 하녀 넬리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언덕 아래 집 린턴가의 청년 에드거의 청혼을 왜 수락했는지. 캐서린은 말하죠. 내가 사랑하는 히스클리프와의 사랑은 영원한 바위와 같고 에드거와의 사랑은 변하기 쉬운 식물과도 같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장남에 물려받게 되는 사회에서 오빠에게 학대받으며 미천하게 된 히스클리프를 지키기 위해서는 린턴 집안의 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대화를 숨어서 지켜보게 된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이 내가 히스클리프와 결혼한다면 품위가 떨어질 것 같다는 대목까지만 듣고 맙니다. 미처 듣지 못한 캐서린의 말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일치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감에 마음의 폭풍이 일며 바로 집을 떠나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캐서린은 황급히 그를 찾아 나서지만 이미 그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캐서린은 정신착란 증세와 열병으로 3개월을 앓다가 회복하고 에드거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합니다. 참아내던 그가 캐서린의 한마디에 상처받고 집을 떠났던 히스클리프가 온전히 돌아옵니다. 캐서린은 남편의 지켜봄에도 기쁨을 참지 못하고 포옹합니다. 부자가 된 히스클리프는 돈이 궁한 힌들리에게 1년치 반값을 내고 머물며 결혼한 캐서린이 있는 에드워드가를 계속 방문합니다. 캐서린은 같이 떠나자는 그의 강렬한 유혹에 갈등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녀를 뺏어간 린턴 에드거에 복수하려고 자신을 좋아하는 린턴의 누이 동생 이사벨라와 사귀입니다. 질투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의 폭풍의 언덕을 그리워하며 절망하던 캐서린은 뇌염이 재발합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에 도달한 캐서린이 히스클리프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하자 그는 자신을 죽게 한 사람은 용서하겠지만 당신을 죽인 자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캐서린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몇 시간 후 캐서린은 딸을 낳고 죽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절망감으로 복수심이 더해져 노름에 빠진 힌들리를 망가뜨리며 집을 차지하였고 힌들리는 술에 중독되어 사망합니다.
20여 년이 지나고 히스클리프는 폭풍의 언덕을 배회하며 새, 바위, 구름, 꽃 사이에서 캐서린을 환영으로 만나고 주위 사람에게는 맹수처럼 어르렁거립니다. 유령이 된 캐서린을 찾아 헤매면서 에드거 린턴에 대한 복수심은 더 깊어집니다. 에드거와 캐서린 언쇼의 딸 캐서린 린턴을 감금하여 자신과 이사벨라의 아들인 린턴 히스클리프와 강제로 결혼시켜 유산을 상속받게 합니다. 곧 에드거도 사망하였고 병약하던 자신의 아들도 아버지 학대로 사망합니다. 결국 히스클리프는 두 집안의 재산을 모두 다 거머쥡니다. 남편과 사별한 캐서린 언쇼와 에드거의 딸 캐서린 린턴은 히스클리프가 미워하며 하인으로 부리던 힌들리의 아들인 헤이튼을 챙겨주며 서로 의지하고 좋아합니다. 히스클리프는 이들이 과거 캐서린과 자신이 옛날 행복했던 그 모습과 똑같음을 알고 갑자기 복수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영혼이 텅 빈 모습이 됩니다. 캐서린이 창문을 두드린다며 제발 들어오라고 자주 절규하던 그는 어느 날 손을 창밖으로 뻗은 채 창백한 표정에 하얀 이빨을 드러낸 미소로 죽어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헤어튼과 캐서린 린턴은 폭풍의 언덕과 언슈가를 떠납니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나란히 묻혀있고 그들이 그 폭풍의 언덕을 같이 배회하는 모습이 양측이나 다른 이들에게 발견이 됩니다. 마인드 닥터. 히스클리프 그는 오로지 한 사람만 사랑한 남자이죠. 그녀 아닌 모든 일에게 관심과 배려, 연민조차 없던 사람입니다. 저주와 복수의 일생을 살아가다 눈을 뜬 채 행복하게 그녀를 따라간 그래서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독자들은 그에게 사랑은 형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니라고 할 것 같습니다. 삶은 형벌이었지만 캐서린이 있어 견딜 수 있었다고. 그녀를 향한 그의 사랑이 격정적이고 폭풍만이 불었던 것은 그녀가 그를 떠날 것을 알게 되었을 때죠. 다른 사람들이 주는 학대의 고통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죠. 그에게 전부가 된 그녀가 주는 이별은 그를 무너뜨리고 복수의 화신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배우지도 관계를 배우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강렬한 감정으로 연결된 영혼의 짝이었지만 조절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 친밀감, 끌림, 애정, 질투, 분노, 호혈한 감정의 에너지에 빠진 것이고 이를 사랑으로 완성시키기에는 미숙했습니다. 사랑은 양극성이기에 갈등과 불행이 꼭 찾아오기 마련인데 자아의 확장으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벼락을 맞아 죽어도 좋다라는 이런 감정은 영혼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이 작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아의 확장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제가 말해놓고도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달라져 보이잖아요. 머릿속에 폭풍이 일어나고 틀어진 뒤 우리 정신은 고통을 겪은 만큼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 행복하다가 애인의 한마디 말에 상처받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사랑입니다. 감정의 스펙트럼이 사랑하기 전보다 엄청 넓어지기 때문에 자아가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밝은 측면인 엑스터시, 열정과 어두운 측면인 집착, 광기, 파국, 그리고 사랑의 불안정한 측면인 무질서, 혼돈과 안정된 측면인 이성, 인내와 헌신의 이 모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영문학 3대 비극 중 하나인 이 소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유와 무질서로 대변되는 폭풍의 언덕과 신앙, 이성으로 대변되는 에드워드가의 대비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남은 헤어튼과 캐서린 린턴이 보여주는 연민과 헌신이 서로 반복하며 파국이 일어났던 윗세대의 사랑의 진화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되찾아오려는 히스클리프는 성장 과정에서 온당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슬픔이 가득했던 그가 이런 넓은 사랑의 틀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정이 거의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집착과 광기가 됨을 보여줍니다. 소설과 영화에서 캐서린은 죽기 전에 히스클리프의 복수에 마음이 찢기면서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의 폭풍의 언덕을 그리워하는 이 장면은 책을 덮고 또 영화가 끝나도 지워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되찾아오려는 사랑 두 번째 위대한 개츠비를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합니다.